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의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과나무 재배에서 계절에 따라 수세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법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재배에서 계절에 따른 수세 관리는 성공적인 수확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각 계절마다 나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사과나무의 수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수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계절마다 생육이 다르기 때문에 수세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수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첫째, 봄에는 새싹이 빠르게 나고 잎이 진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또한 꽃이 크고 선명합니다. 그러면 수세가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지 역시 생장 속도가 빠르고 절간이 길게 됩니다. 절간이 길다는 얘기는 나무 잎과 잎 사이가 길다는 얘기는 수세가 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잎이 두껍고 봄에 올라온 이 새 잎이 두꺼울 뿐만이 아니라 진하게 강택이 납니다. 요즘같이 연녹색이 아니라 진녹색, 검은 녹색 이렇게 된다면 수세가 강하다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도장지가 많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가지 상단으로 치솟게 됩니다. 그렇더라면 열매 또한 비대하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수세가 우리는 강하다고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을이 되게 된다면 열매 또한 크고 당도도 아주 높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착색이 균일하고 선명하다. 잎이 넓게 떨어지고 단풍이 들어서 잎 색깔이 아주 예쁘장하게 들었다. 그러면 수세가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관리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과지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수세가 잘 관리가 됐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된다면 우리 겨울에서는 꽃눈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꽃눈이 도톰하면서도 윤기가 반짝반짝 난다. 그러면 영양분이 충분하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하고 줄기 이런 것들이 두툼하면서도 튼튼하다. 특히 나무 전체의 수세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된다면 아주 더할 나위 없겠죠. 특히 도장지가 거의 없고 균형 잡힌 수형이라면 수세가 안정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수세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봄이 된다면 새싹과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여름 같은 경우는 도장지가 많이 발생이 되느냐, 잎 색상이 어떠냐,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가을이 된다면 우리는 단풍이 어떻게 드느냐,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수세를 파악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겨울이 되게 되면 꽃눈을 보고는 수세가 세다, 아니면 적절하다, 아니면 약하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패턴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때그때마다 일기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 계절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야지 되느냐. 그럼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수세는 계절별로 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수세를 유지하는 전략 또한 각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월, 5월인 봄에는 충분하게 기비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질소랑 인산 같은 경우.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전혀 시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이미 이것은 내정지 관리를 나무를 심기 전에 이미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이 됐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지를 정리하고 전정을 해서 햇빛이 최대한 잘 들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온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팬뿐만이 아니라 요즘도 많이들 하죠. 미세살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상기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꽃피는 시기를 잘 관찰을 해서 적정하게 착과가 되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6월 8월인 여름에는 도장지를 조기에 5월 말서부터 6월 달 이때 도장지를 제거를 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럼 왜 도장지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적과를 일찍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우리 호르몬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옥신 성분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사이토키닌과 이런 것과 균형이 맞아 떨어진다면 꽃눈 분화에 아주 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온기가 됐을 때 여름에 적절하게 관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까지는 우리는 적절하게 병해충을 방제를 해야 되고 병충해도 방제를 해야 됩니다. 뭐 탄저병, 갈반병, 진딧물, 엉해라든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근데 9월, 10월이 가을이 된다면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가을비가 너무 늦게까지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당도는 물론이고 착색이 오질 않아서 늦게까지 두었다가 수확을 하는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꽃눈이 많이 오지 않았다. 이러한 얘기들도 우리는 왕왕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장에 갈반병이 왔다. 갈반병 같은 경우도 배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사실 갈반병이 많이 오는데 갈반병이 오게 되면 그때 피해를 입은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겨울 월동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나 과다하게 비료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장 양분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처서가 지나고 나서는 도장지가 발생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발생이 된 도장지가 있다 하더라도 2차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장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11월에서부터 2월까지인 겨울에는 동계 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동계 전정을 할 때는 결과지 중심으로 간단하게 전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꽃이 피는 꽃눈을 중심으로 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결과지 중심으로 전정을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질소 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 아니면 칼륨 비료 중심으로 해서 기비를 주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도 월동하는 깍지벌레라든가 엉해라든가 병원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7월 달에 도장지를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9월 달에는 착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열매 당도 역시 낮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된다면 12월 달이 되게 되면 꽃눈이 거의 작게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수확량도 감소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던 대로 우리가 여름에 수세 과잉이 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가을에 품질이 떨어질 것이고 겨울은 꽃눈이 불량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절마다 수세를 바로잡는 게 해마다 안정적인 수확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미 살펴봤던 것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본다면 봄이 되게 되면 수세를 파악하는 기준은 우리가 새 잎이 얼마만큼 성장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얼마만큼 자라고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꽃이 어떤 상태로 되는지 이것을 파악을 보고
수세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봄에는 우리가 기비를 주고 그 다음에 전정을 하고 착과를 유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세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름에는 수세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은 도장지와 이미 봄에 피어났던 새잎 색상이랑 크기, 그럼 진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열매 크기를 보고는 수세를 파악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서는 우리가 여름 전정이라고 하는 도장지를 제거한다든가 5월달, 6월달에는 우리가 적과를 일찍이 해준다든가 봄기에는 관수를 제대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가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열매 품질이라든가 낙엽이 치기 전에 낙엽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고는 우리는 수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할 뿐만 아니라 병충해 예방을 해야 되고 도장지를 제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겨울이 오게 되면 꽃눈의 상태라든가 나무의 수형을 균형 있게 잡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지하기 위해서 동계 전정을 하고 기비를 주고 다시 겨울에 나게 되는 해충들을 방제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수세 관리는 한 계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고리로 연결이 된 각 계절마다 영향을 미치는, 그래도 하나라도 놓치면 다음 계절에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확인을 해서 올바르게 수세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만이 성공적인 수확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세를 잡아야 내년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 있어서는 수세가 강한 나무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지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나 꽃눈이 아예 생기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1편에서는 전목부를 기준으로 해서 수세를 파악했더라면 2편에서는 유목기, 초기 생육기 중심으로 수세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살펴봤더라면 오늘은 사계절, 계절마다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4편 같은 경우는 수세가 강한 사과나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5편 같은 경우 수령별로 유목기부터 성목기까지, 6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5가지의 사과의 품종별 수세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